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설의 강지영입니다. 어제였죠. 부산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대한민국 대 페루의 경기가 있었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아쉽게 1대 0으로 우리나라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대표팀 경기부터 이적설까지 요즘 한국 축구의 썰을 짚어보도록 하죠. 뉴설 최다 출연 게스트 또 하나의 멤버죠. 뉴설의 축구 소식을 담당하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 안민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멤버라고까지. 거의 이 정도면 멤버예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익숙하시죠? 전화 오면 이제 이때쯤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약간 이제 뭐 대표팀 경기 있다 하면은 이때쯤 불러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이제 약간 작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약간 자리 잡고 있어요, 조금씩. 네. 제가 앞서 좀 사담을 나눌 때 약간 점점 멋부린다고. 엇부린다. 네. 아. 약간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죠, 보통. 네. 점점 자꾸 나오시니까 마사지 받으니까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 좀 듣습니까? 어떠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든 똑같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똑같고 뭘 해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나와서 하면 약간 안 꾸미면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머리도 좀 만지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네, 함께 발전해 나가는 안민호님과 함께 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약간 평소보다는 저번에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쉰 거 보니까 또 신나게 또 방송하셨나 봅니다. 얘가 지난주에 약간 감기를 걸렸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군요. 근데 이제 목감기가 약간 오래 가서 거의 낫긴 했는데 약간 좀 탁한 느낌이 있죠? 살짝은 뭔가 많이 전 방송하셔서 그런 줄 알고 그래요? 네. 그랬군요. 잘 관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공지사항 있습니다. 6월부터 영화표 증정 방식이 바뀌었죠. 생방송 중에 퀴즈 정답자 한 분께 영화표 드리고 다시 보기에 댓글 남겨주신 분 추첨해서 영화표 보내드립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띄워주세요. 뉴설 주축전, 주말의 축구 전문가 클리스만 호의 불안한 출항. 자, 어제 페루와의 경기 1대 0 패배. 사실 제가 지금 이기거나 비겼으면 좀 더 신나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한데 다소 좀 실망스러운 실질적인 데뷔전이었는데 그렇죠. 패배를 했어요. 네. 우선 어떻게 봤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페루전을 되게 이제 약간 우리가 잘 모르는 팀이니까 좀 쉽게 좀 생각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사실 페루가 남미에서도 월드컵에 나올까 말까 하는 팀입니다. 근데 이제 남미에서 월드컵에 나올까 말까 하는 팀들이 이제 콜롬비아, 우루과이, 칠레 이런 팀들이거든요. 네. 이런 팀들하고 묶기는 사실은 우리보다 피파 랭킹도 높고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의 경기가 그렇게는 쉽지 않은 원래 경기이기도 했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에 정말 실질적인 데뷔전이었거든요. 3월 달에는 사실 클린스만 감독도 이번 경기까지는 벤투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따라하겠다 이랬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번에 손흥민도 없고 김민재도 없고 주요 선수들이 빠졌지만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좀 실망스러웠다. 그렇죠. 네. 그 실망스러웠던 부분 또 주축 선수들이 빠진 게 좀 페인이었다라고 좀 보십니까? 주축 선수들이 빠진 것도 사실은 당연히 있겠죠. 김민재나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제 약간 그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부임될 때부터 약간 걱정거리들은 있었어요. 이제 수비와 공격 라인에 이제 거리가 벌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간격이 벌어지면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우리 이제 간격이 넓어지면서 상대에게 공격을 쉽게 허용하고 이런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어제 좀 많이 나왔어서 맞아요. 약간 이제 드디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을 보겠구나 했었는데 우려했던 부분들이 조금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의 이제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우려가 된다라는 평가들이 많죠. 네. 저걸 어떻게 좀 극복해 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가장 빛났던 건 이강인 선수밖에 없었다. 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은 우리 축구의 미래 이렇게 불렸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현재라고 불려도 될 만큼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사실 우리 국가대표팀의 포인트였어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도 없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줄까? 이게 이제 궁금한 점이었는데 어제도 역시나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을 때마다 좋은 플레이가 나오고 맞아요. 이강인 선수가 찬스 메이킹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강인 선수는 이제 우리 대표팀을 이끌어갈 선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래도 비교적 이강인 선수가 이제 플레이할 때 조금은 더 볼을 많이 잡고 조금은 더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선수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을 조금 더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어제 너무 잘했던 선수가 이강인 선수랑 이제 박지수 선수가 있습니다. 네. 박지수 선수가 그 포르티모넨세라는 이제 포르투갈 팀에서 뛰는데 이 선수가 김민재 선수가 없을 때 이제는 김민재 선수의 짝꿍으로 뛰어야 되는 선수예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면서 어제 사실은 김민재와 박지수 이 두 명의 라인이 너무나 든든하다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느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 치른 선수 좀 많았어요. 그쵸. 그중에 이제 유망주로 불리는 홍현석, 박규현 선수가 눈에 띄었고 연령별 대표팀을 건너뛰고 이제 이 선수들이 좀 발탁이 된 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 박규현과 홍현석 이 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저께 있었죠. 한국과 중국의 23세 이하 대표팀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 팀에 사실은 소속되어야 되는 선수들이에요.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안 게임은 또 선수들한테 군면제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대회라 이 팀에 들어가야 되는 선수들인데 이강인은 뭐 당연히 사실은 A 대표팀에 있어야 되는 선수고 하지만 홍현석이나 박규현은 대표팀에 과연 뽑힐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이 뽑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 선수들을 한번 직접 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아시안 게임도 사실은 2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A 대표팀이 직접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두 선수에게 클린스만 감독이 매우 큰 관심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우 큰 관심을 가졌는데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 그렇죠. 네. 네. 일단 그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나와서 플레이하는 거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선수가 왜 지금 벨기에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우리 또 미래의 이강인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선수구나라고 아마 많이들 느끼셨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20일에 열리는 엘살바도르전이 이제 많은 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이건 좀 더 이겨줘야 된다는 기대가 더 실릴 수도 있고 사실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탈장으로 좀 벤치에서 이번에 쉬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지도 좀 많은 관심이에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뭐 기다려보자. 컨디션 회복을 좀 보자. 였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나올 필요까지 있겠느냐.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탈장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 선수의 컨디션과 이 몸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상이거든요. 실제로 스포츠 탈장 때문에 갑자기 경기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엘살바도르전이 사실은 우리 A매치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중요한 경기도 아니고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사실은 페루와 좀 다르게 우리와 전력적인 격차가 좀 큰 팀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벤치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첫 번째 승리를 같이 함께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좀 남았다. 이런 인터뷰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벤치에 앉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나오는 것은 사실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벤치에 있더라도 어쨌든 후배들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좀 존재감이 있기 그쵸? 때문에 네.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내주시죠. 띄워주세요. 거피셜, 오피셜. 네. 앞서 저희가 뭐 이강인 선수 언급했습니다만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거취 요즘 기사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확률이 99.9%. 아직은 그래도 조금의 아직은 네. 일말에 좀 그것이 남아 있지만 공식 발표 시점을 지금 언제로 예상합니까? 이게 완전 100%가 되는 시점. 이게 사실은 뭐 99.9%라고 해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0.1%의 확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맞아요. 거긴 한데 이게 사실은 거의 사실은 오피셜이 낮다고 봐도 될 정도로 공신력 있는 이제 유럽 매체들과 기자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이적의 오피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강인 선수가 사인을 하고 있고 이제 옆에 있는 감독과 구단주와 함께 악수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은
아마 7월 1일에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이요? 네, 7월 1일. 1일. 왜 그러냐면 이 유럽에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라고 이제 구단의 재정적인 관리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요 장부를 본 다음에 요걸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시즌에 장부를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쵸. 이제 이번 뭔지 시즌 알겠어요. 네. 이 장부는 6월 30일에 끝나니까 사실 이때까지는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서 지출을 기록하면 파리 생제르맹한테도 안 좋은 거거든요. 회계장부가 6월 30일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쵸. 7월 1일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군요. 맞아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이미 영입을 거의 확정 지은 선수가 3명이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도 아직 이 사인하고 뭐 악수하고 옷 입고 있는 그런 사진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강인 선수도 그 선수들하고 같이 7월 1일 혹은 7월 초쯤에 이제 아마 그런 사진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네. 있어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 이제 은바페, 네이마르 같은 스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 여부와 리그왕의 적응은 또 저희가 지금 약간 뭐랄까 네. 앞서가는 거긴 하지만 잘할 수 있을까? 잘 또 우리가 이강인 선수가 정말 대스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이런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리그왕의 적응 문제는 사실 라리가라는 무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대 중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프리미어 리그 다음 급으로 이제 높은 리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그왕은 그것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그의 적응 문제, 뭐 이강인 선수가 갑자기 리그를 옮겨서 이 뭐 스타일에 적응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부진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쉽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팀에서만 보면 이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는 게 세대 교체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스타 선수들만 모았거든요. 메시, 은바페, 네이마르. 맞아요. 요 3명의 선수가 막 뛰었었는데 메시는 이미 미국으로 또 건너갔죠. 갔고. 그리고 네이마르도 이제 내보내고 싶어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점점 이제 내보내고 싶어하는 선수인데 네이마르는 이제 연봉이 너무나 높으니까 이 선수를 데려갈 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상태긴 한데 그리고 은바페도 이적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직접 내가 재계약은 안 하겠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이번 시즌 사실은 떠나보내고 싶어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감독이 없습니다. 맞아요. 감독이 없는데도 선수를 막 영입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선수 스쿼드 자체를 세대 교체를 하는 흐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뭐 사실은 주전 경쟁은 어떤 팀을 가도 해야 되긴 하지만 출전 시간은 보장받는 상태에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을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선택한 사람이 루이스 캠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파리 생제르맹의 단장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럽 무대에서 가장 유망주의 잠재력을 발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은바페, 이 은바페도 아주 어릴 때 이 사람이 발굴해서 모나코라는 팀을 데려왔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 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강인은 세계적인 재능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구계의 방시혁 같은 느낌인가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축구계 약간 방시혁 같은 분. 이강인 선수가 네. 쭉쭉 커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선수 짚어볼게요. 네. 연일 보도됐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니라 이제 바이에른 뮌헨행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지금 매우 가능성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유럽의 정말 유력한 기자들이 바이에른 뮌헨행에 거의 합의를 했다. 이제 에이전트 쪽까지 김민재 선수는 지금 믿어도 돼요? 근데 왜냐면 맨체스터 네. 유나이티드 그때 제가 기사 봤던 거는 막 집을 샀네, 뭐 그쵸. 어떻네 이랬는데 갑자기 또 아니고 바이에른 뮌헨이 뜨니까 야 이거 현지 축구 기사들도 네. 언론 플레이들이 굉장히 좀 맞아요. 경쟁이 이제 심하구나. 뭐 클럽에서도 나오는 이제 소스들도 있고 선수 에이전트 측에서 나오는 소스도 있고 이제 서로 경쟁이 되게 심한데 일단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대다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맨유가 어떤 게 있냐면 선수를 구매를 하려면 이 구단이 인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카타르 자본에 좀 인수가 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랑 가까워졌다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가 뭐냐면 확실하게 오피셜은 안 났다. 이제 김민재 선수한테 정확하게 이제 뭐 사인을 받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에른 뮌헨이 갑자기 딱 치고 들어온 거고 사실은 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클럽은 전 세계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바민이라는 이제 용어를 써요. 레바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이제는 뭐 맨시티까지 좀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
요 이제 있으니까.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의 팀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 팀이 관심을 보이는데 안 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에서 U20 대표팀에서 활약한 김지수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네. 요거는 어떤 점을 높게 봤기 때문에 또 영입을 했는지 또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저희가 어떻게 좀 기대해봐도 될지. 일단 이 김지수 선수가 당장 브렌트포드에서 선발로 출전하고 막 주전을 차지하고 이런 것은 무리일 거예요. 아니지만. 아직까지 좀 어린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를 이제 영입한 건 어쨌든 잠재력 때문에 좀 영입을 한 거고 여기에 플러스 프리미어리그에는 홈그로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홈그로운은 어릴 때부터 키워요? 이 구단에서 3년 이상을 지내면 이제 홈그로운 선수가 돼요. 그런데 이 팀이 한 시즌을 보낼 때 이 홈그로운을 8명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홈그로운을 이제 자격을 가지는 선수는 몸값이 되게 높아져요. 오. 근데 이 김지수 선수가 18살이라서 21살 이전까지 요 3년만 채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가면 3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잠재력을 높게 보는 동시에 사실은 이게 외국 선수가 이렇게 홈그로운이 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빨리 데려와서 홈그로운 선수, 되게 가치 있는 선수를 만들자라고 이제 브렌트포드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김지수 선수가 브렌트포드에서 3년을 보내고 홈그로운의 자격을 얻으면 뭐 브렌트포드뿐만 아니라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새싹이 또 그렇죠. 잘 자라날 수 있는 맞습니다. 김지수 선수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규성 선수의 얘기도 이제 오늘 아침부터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규성 선수가 이제 챔피언십,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의 바로 밑에 리그, 네. 그 리그의 와포드라는 팀과 네. 이제 개인 합의를 했다. 이제 뭐 이적 직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방금 이제 들어오기 전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조규성 선수의 에이전트 쪽에서는 개인 합의까지는 없었다. 근데 관심을 보이는 건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유럽 구단에서 많이 노리고 있고요. 정말 유럽의 주요 리그와 이제 좋은 팀들로 쭉쭉 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평가전도 좀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조규성 선수가 평가전에서는 조금 네. 아쉬워했던 모습을 제가 봤던 게 기억이 남아서 하지만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그쵸?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약 주고 병 주고. 네. 최근 사실 한국계는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좀 논란이 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지난 24일 입국한 U20 대표팀 얘기인데 일명 이제 골짜기 세대로 불리며 속평을 받았지만 4강이라는 굉장한 결과를 그쵸. 만들어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이 대회를 시작할 때 아무도 이걸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축구계에 있는 아무도 이 U20 대표팀의 이 대회 전의 경기를 보면요. 경기력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기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 선수들인데 어린 선수들한테 뭐 골짜기 세대다, 뭐 이제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너무 가혹한 말들을 좀 쏟아냈었거든요. 근데 이 대회를 앞두고 축구협회에서 이제 비상 이제 소집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대회는 약간 수비적으로 가보자. 아예 전술적인 이제 틀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어린 선수들이 대회 직전에 수비적인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 역습에 대한 연습을 너무나 열심히 해서 4강전까지 올라가는 정말 아주 그냥 그 기적과 같은 성과를 낸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정말 기특하다고 좀 불러도 될 정도로 자기의 능력을 이제 아무래도 외부의 이 어른들의 시선에서는 골짜기 세대다 이렇게 불렸지만 자신들이 4강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시점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퀴즈가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네. 제가 급조했어요. 자, 우리 페노 씨가 설명하던 중에 바이에른 미넨을 언급하면서 세계 3대 리그, 요거 줄임말 세계 땅땅땅 세 글자 있어서요. 말하면 안 돼요. 네, 말하면 가장 안 돼요. 유명한 세계팀. 그렇죠. 가장 유명한 세계팀. 저번에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가장 차단해야 유명한 돼. 세계팀. 네. 세 글자입니다. 네. 이게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정답자에게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얼마 전에 K리그에서 이제 인종차별 파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선수 이번에 어쨌든 클리스만 대표의 감독에 선택받아서 뛰기도 했는데 해외 리그의 경우와 이제 K리그 대응에 좀 차이점이 좀 있는지도 궁금해요. 인종차별 같은 거 사실 손흥민 선수도 관련된 얘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었거든요. 비교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일단 수 뭐 있을까요?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가장 국제화가 잘 된 무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부터 프리미어리그라는 리그를 출범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리그를 만들자. 이게 이제 컨셉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게 나오면 바로 아주 강한 제재를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구단에게도 벌금을 많이 물리고요. 그리고 인종차별을 한 그 사람에게 평생 동안 경기장 접근 금지 이런 처벌을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크게 2번의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첼시 그리고 이제 시즌 막판쯤에는 팰리스 전에서 이제 인종차별하는 팬들이 있었는데 그 팬에게 첼시도 마찬가지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마찬가지고 평생 동안 그 관중은 우리 팀에 못 들어온다. 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강경하게 나갈 때가 많고요. 이제 K리그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사실은 흔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상벌위원회를 22일에 열게 되는데요. 이게 인종차별의 행위로 상벌위원회를 여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럼 판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를 어떻게 K리그가 이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팬들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K리그도 이제 국제적인 선수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양한 이제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K리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아마 K리그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람스크루님 정답 맞추셨고 이분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레바민입니다. 레바민입니다. 이분 제 채널을 자주 보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본인의 팬이시군요. 자주 보는 분이신 것 같은데. 람스크루님 오셔가지고 개 타셨네요. 네. 성덕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새벽뿐만 아니라 저희 또 댓글이 네. 뭐가 들어왔는지 좀 댓글 보이는 거 혹시 있으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그 더듬이 머리 뭐냐라고 하는 것도 봤고요. 이제 아무래도 외모에 신경을 쓰고 좀 이게 왔는데 딱 이런 하다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그 앵커님 위에 약간 이제 틈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딱 보였습니다. 더듬이 머리 아쉬웠다. 네. 타잔님이 패도님 조규성 닮았어요. 아니에요. 내심. 이거는 내심.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해요 이제. 위험해요. 네, 이제 조균 선수가 보내려는 것 같은데 패도님. 아니야. 스카이앤랜드님이 네. 다음 시즌 미넨하고 파리 생제르맹 챔스 결승에서 만나면 좋겠다. 그럼 너무 좋죠. 그리고 더군다나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무대가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1순위에 있는 팀이거든요. 파리 생제르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팀이 만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지금 이적설대로 나와서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만나서 막 싸우는데 그렇죠. 그 모습 보는 우리는 너무 재밌겠죠. 재밌겠죠. 네, 너무 재밌겠죠. 네.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패스 잘하던데 우리나라는 역습만 주구장창했다. 어제. 평가전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 클린스만 감독 자체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역습 패턴을 빠르게 가져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페루 자체가 사실은 잘하는 팀입니다. 네. 잘하는 팀이었다. 람스크루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어제 페루 탈압박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그쵸. 페루 선수들이 개인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정말 스타 선수들은 없지만 그 선수들이 이제 남미에서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하지만 이 선수 왜 이렇게 잘하지? 하면은 보통 남미에서 이름을 날리는 선수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새벽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축구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페노 민호 씨와 함께 축구 관련된 얘기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더 내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